큰 거만 따면 돼, 큰 거. 여기는 조동환 할아버지 막내 아들의 밭입니다. 언제나 일손이 딸리는 것이 농사일. 오늘은 특별히 온 가족이 출동했습니다. 이 고추, 여기 지금 고추 따주러 왔어. 우리 저 사위도 그래서 왔잖아. 우리 사위야, 막내 사위야. 막내 딸.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와요. 오시면 주로 뭐 하세요? 맨날 아버지도 도와드리고 또 뭐 오빠도 도와주고 그냥 와서 일하죠 뭐. 바쁘니까 시골에는 일손이 바쁘니까. 고추가 이게 빨갛게 되기 전에 완전히 이렇게 딱딱해갖고 매운맛이 되게 좋고 이렇게 이런 걸 약 올랐다 그러는 거야. 그런 거요? 공부에 바쁜 요즘 아이들이 약 올랐다는 말을 알까요? 오손도손 고추 따는 모습이 정겨운 이 부자는 조동환 할아버지의 손자와 증손자인데요. 딱딱하니 약 오른 고추만큼이나 가족의 화목이 단단해 보입니다. 아니야, 모두가 다 이렇게 건강히 이렇게 모이면 이게 이 사람이 이 형제가 하나도 친하게 이렇게 잘 살아야지 서로 의존되고 하면은 그건 뭐 아주 불효한 그런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그런 게 없어 아직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좋아해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지. 너무나도 부지런하세요. 진짜 아침 일찍에서부터 그냥 일을 아주 체계적으로 참 잘하셔요. 완전히 농사꾼도 아니신데. 너무 자랑하지 마라. 내가 뭘 하는 게 있나. 나의 건강하게 이렇게 애들 잘 돌봐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내 취미지 뭐. 취미 삼아 그냥 건강을 지키는 한 비결이지. 아버지 아주 우리랑 같이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100세 넘도록. 아니 그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뭐. 아유 건강하시게 오래오래 사셔야지. 아버지 좀 쳐봐. 그러니까 믿음직한 자식들이 곁에 있어 풍요로운 여생.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이 궁금했습니다. 짜게 안 먹고 적절한 운동 또 적절히 또 놀고 또 그런 거지 뭐.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장수 비결. 과연 그 속살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새벽 5시 반. 벌써 일어나 거울 앞에 앉은 할아버지. 정갈하니 머리를 정리하는 모습이 깔끔해 보이십니다.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후 장손인 손자 가족들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학생인 두 아들을 둔 손자 내외도 할아버지를 따라 이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되게 일찍 일어나시네요. 네, 아침에 손님들이 또 일찍 오시니까 저희도 일찍 준비를 해야 돼서 빠신 거 같아요. 할아버지가 조금 먼저 일어나시고요, 일찍.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일어나 있으면 할아버지가 벌써 다 씻고 나오시고 밭에 갈 준비하실 경우도 있으시고. 쏟아 먹었어. 요즘같이 각박한 시대에 한 세대 건너 할아버지를 모시는 보기 드문 부부죠.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요, 여러분. 예. 오늘도 밭에 가세요? 오늘도 밭에 가야지. 예. 길인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예. 다녀오겠습니다. 예. 일찌감치 밭으로 나서는 할아버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환갑이 넘어 도전한 운전면허 덕에 철원의 산과 들을 누비는 할아버지의 활동 반경은 더 넓어졌습니다. 울퉁불퉁한 시골길도 능숙하게 운전하는데요. 차를 타고 20여 분 거리에 도착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어디론가 향하십니다. 무거운 농기계를 거뜬히 들어올리는 할아버지. 94세 나이가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농사꾼이지만 젊어서는 교편 생활과 장사를 했던 할아버지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도 환갑이 넘어서죠. 한참 오고 나면 손이 전기가 오는 것 같아. 찌릿찌릿한 거. 근데도 이렇게 가능하세요?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루 많이 안 하고 그냥 한 2시간, 1시간 그 정도밖에 못해요. 힘들 법도 한데 이번엔 비료 포대까지 정리하는데요. 아버님 이거 몇 킬로짜리인데요? 이거 20몇 킬로인가? 힘이 허락하는 한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아 온 할아버지. 아버님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야? 여기 내 땅이지. 이 저 동방에 있는 내 땅이지. 고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도 심고 다 심었어요. 그 채소는 다 우리 밭에서 해서 우리가 먹지. 할아버지 성정만큼이나 가지런히 정돈된 밭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 다 따버려야 돼. 토마토며 가지, 호박,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손수 일궈온 싱싱한 채소와 과일은 90을 넘어서도 자식들을 챙기는 노부의 마음이죠. 그런데 누군가 찾아왔네요. 둘째 아들인데 일단 세우지 여기. 또 여기 동생네가 사니까 또 자주 오죠. 자식들은 모두 7남매. 서울로 시집간 딸을 제외하곤 대부분 인근에 모여 산다고 하는데요. 연로한 아버지를 방문해 수시로 일을 돕고 있죠. 저희 아버님이 이 춘고 시절에 강원도 대표 육상 대표 선수였었고요. 또 뭐 높이뛰기도 그 전에 나 어렸을 때 우리 철원군에서 군인들이랑 시합을 해도 1등을 하시고 그렇게 아버님이 운동을 잘하셔요, 아주. 뜨거운 여름 햇살을 피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던 밭일. 이렇게 꼬박 4시간을 일하는 것이 수십 년째라고 합니다. 이거 왜 따시는 거예요? 갖다 먹으려고 따지면 이거 따랐다고. 이거 그러면 음식 누가 해줘요? 이거 우리 며느리들이 해줄 거다. 걔들 이거 잘해. 오늘 밥상에 오를 가지도 챙겼으니 집에 갈 채비를 하는 할아버지. 그런데 또 다른 곳으로 제작진을 안내합니다. 할아버지 여기는 어디예요? 응? 여기가 어디예요? 이게 동망이야. 동막리? 누구네 밭이에요 여기는? 예, 우리 아들네 밭이. 그래 하냐? 오셨어요? 우리 막내 아들이야. 아들 중에 막내 아들. 아, 어때? 할아버지의 또 하나의 자랑인 막내 아들은 인근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먼저 다 한번. 보다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50대의 아들이지만 짬짬이 점검 아닌 점검을 하는 것이 할아버지의 소소한 낙이랍니다. 아주 토마토 손질 잘했다. 오이 심었었어. 오이 한번 수확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모작으로, 그 이모작이라고 그러지, 두 번 하는 걸 이모작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이 토마토 심은 거야. 이게 부지런한 사람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막내 아들 부부. 농사일이 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 가족들 유난히 바지런해 보입니다. 글쎄 저희들은 원래 이렇게 선천적으로 부지런한 걸 타고난 것 같아요. 아버님이 원래 부지런하시니까 어려서부터 이게 학교 시절 이렇게 자랄 때부터 아버님을 때 교육을 받고 또 본따 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몸에 아주 그냥 배가지고 그 생활 습관화됐어요. 부지런함이. 부지런한 농사꾼에게 나쁜 땅은 없다고 하죠. 정직하니 노력한 만큼 계절마다 잘 자란 수확물이 넘칩니다. 이 정도면 한번 보여주세요. 빨갛게 익었잖아요. 빨갛게 익은 싱싱한 토마토를 잘 갈아 만든 주스는 이 가족의 건강의 원천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버님도 드시고 또 우리 서방님도 드시고. 밭에서 한참 더울 때 일하다가 먹으면 좋겠어요. 어우 그러면 아주 뭐 갈증이 막 진짜 해소될 정도로 시원하고 좋지. 강진아, 이거 둘 따라.
늦어서 빨리 와봐. 아, 맛있다. 이런 걸 또 이렇게 냉동시켜요 전부 다. 이게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이건. 이거는 냉동시켰다가 겨울에 아버님도 일하실 때마다 이거 한 잔씩 드시고 그래요 이게. 이건 겨울에 먹기 위해서 이렇게 다 보관해. 한 잔씩 드셔봐 이거. 이게 아주 생도마도 빨간데 가니까 맛이 나지. 며칠 후 주말. 할아버지 집이 북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건너에 사는 둘째 가족의 셋째 며느리까지 찾아왔네요. 우리 저희 둘째 아들이 이제 며느리, 둘째 며느리야. 그다음에 셋째 며느리. 손녀, 이건 손녀고, 이거는 외손녀지. 이건 또 외손주고. 아니 항상 그렇게 가져와 그래. 이거 저기 가져하고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피클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거 고맙다. 이거 뭐 가져가지고. 직접 기른 오이로 만든 시원한 피클은 할아버지가 유난히 즐겨 먹는 밑반찬입니다. 제일 좋지. 시원하고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지 뭐 이거. 이거 시원하고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직접 맛을 보는 할아버지. 시큰달달하고 아주 참 좋다. 평생 병원 한 번 가지 않았다는 할아버지의 식성은 어떨까요? 아버님은 뭐 하여튼 짜지 않게 뭐 해서 드시면은 맵지만 않으면 그래도 다 잘 드셔요. 짜고 맵지만 않으면 특별히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도 싱겁게, 양념도 최소한으로 맛을 내죠. 다 씹어서 같이 먹어. 그래서 밭을 두 군데다 했지. 싱거우면 그냥 드세요. 싱거운 대로. 아무 맛이 없으셔도 싱거우시면 그냥 드시는데 좀 짠 거는 한 번씩 지적을 해주세요. 네. 보통은 뭐 이걸 한 3숟갈 정도 이상 넣는데 근데 한 지금 2수저에다가 간하는데 좀 많이 신경이 쓰이시겠어요. 저희도 그냥 그렇게 먹으니까 할아버지가 밭에서 따온 가지가 노릇하게 익어갑니다. 삼삼하게 가늘한 음식들은 모두 철원의 바람과 흙이 키워낸 제철의 채소들이죠.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소박하면서도 건강한 밥상입니다. 할아버지 가족의 식사 풍경은 여느 가족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비교적 식사 시간이 길고 나이가 있을수록 오래도록 밥을 먹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특히 끝까지 남아 밥상을 지키는 할아버지. 여기에 이 가족의 건강의 비결이 있을 듯합니다. 무엇이 다를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반찬을 한 입 넣더니 한 번, 두 번 씹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오래도록 충분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 실제 세보니 평균 20회를 넘어갑니다. 물론 할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다른 가족들도 오래 씹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숟가락은 한 30번 이상 씹어야 그래야 충분히 침을 새겨가지고 남겨야 그래야 소화가 잘 된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밥 천천히 먹어야 돼. 꼭꼭 씹어서. 네. 어렸을 때부터 빨리 먹어서 천천히 먹기가 좀 힘든데. 애들 차차차차 이제 많이 버릇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차차 좋아질 거야. 그 좀 천천히 먹으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죠. 밥 잘 먹는다고.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장수 비법은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꼭꼭 씹어 먹는 것. 누구나 알지만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날 오후 어이, 뭐 부산하게 외출 준비를 하는 가족. 내가 개치냐?
글러브까지 끼고 이번엔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얼마나 크다 이게. 얼마나 크냐 이게. 그전엔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적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94세 할아버지가 정말 공을 던질 수 있을까요? 공을 받고 던지는 할아버지의 힘이 여간 힘찬 게 아닙니다. 자주 이렇게 캐치볼도 하고 그러세요? 예, 자주 할아버지 지금 저도 시간 좀 나고 그러면 애들이랑 놀아주고 또 할아버지도 운동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같이 나와서도 하시려고 그러시고 뭐 야구뿐이 아니고 축구 같은 것도 있으면 축구도 좀 하시려고 그러고 예전에 할아버지 축구 선수였거든요. 젊은 시절 축구 선수로 뛸 만큼 스포츠에 능했던 할아버지. 그래서인지 가족 모두 운동을 즐겨 합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니까 같이 운동 나와서 즐겁고 재밌어요. 80년의 세월의 차를 넘어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가족입니다. 어슴풀에 날이 밝아오는 아침 6시. 이 가족의 아침 풍경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 나무로 이 온전지 분리막 일찍이 일어난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을 즈음이면 아침 5시부터 밭으로 나가 일을 하는 막내 아들은 이미 수확이 한창이고 새벽같이 가게 문을 연 손자 또한 벌써 장사 준비를 마쳐갑니다. 그렇다면 4대인 증손자들은 어떨까요? 경진이 일어났어? 전데요? 응? 경진이 어때 자요? 이제 그만 나와야지. 아직은 잠이 많은 나이. 아침 6시는 아무래도 무리인 듯 싶은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별로 싫지? 방학 때는 좀 싫지. 학교 안 가는 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건 어느 정도 괜찮은데요. 밥 먹는 시간이나 그런 것도 들쭉날쭉하고 그래요. 평소와 다르게 일찍부터 아이들을 재촉했던 할아버지. 뭔가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는 걸까요? 차를 타고 20여 분. 멀리서부터 반갑게 누군가를 부르는데요. 야! 거기 섰어. 순박하니 환하게 반겨주는 이분은 누굴까요? 손자도 그 다른 데 밑에 동생이야. 그럼 이렇게 지금 나이가 지금 90이 됐는데도 나보다 두 살 하는데 이렇게. 이웃 동네에 살며 소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 동생. 동생도 형님만큼이나 부지런합니다. 동생은 물론이고 8남매인 할아버지의 동생들 모두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냥 뭐 먹는지 알아 이거? 뭐요? 그냥 풀 먹고 건초 먹고. 그렇지, 저 건초 먹고 또 산에 가서 저기도 산에 있잖아. 저거 먹이고 그런 거야.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어찌 딸 때도 했는데. 형님 건강 좋으세요? 아, 건강히 요새 뭐 자네나 마찬가지. 나 좋지. 도란도란 살갑게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형님과 아우. 형제의 아버지도 89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니 대대로 장수가족인 셈인데요. 요즘도 일을 하세요? 하지 그럼 100세도 하는데 뭘 아직 뭐 90인데 뭘 10년 더 해야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 요새 뭐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시원할 때 늦어야 이제 9시. 제일 늦으면 10시더라. 이제 9시 전에 들어가 보통. 이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뭘까요? 글쎄요, 뭐 어릴 때부터 뭐 그게 몸을 움직이고
그게 취미생활로 고기도 잡으러 다니고 산에도 다니고 그 운동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뭐. 동생의 이동 수단은 자전거. 하루에도 수십 번 자전거로 집과 일터를 오갑니다. 들어가. 나갈게. 자전거 조심히 타고 다녀. 초로의 나이에도 동생은 동생인 법. 동생의 운전을 걱정하는 형님과 그런 형님에게 동생은 깍듯합니다. 90년 넘게 세월의 풍파를 함께 이겨낸 든든한 형제가 있기에 앞으로도 10년, 20년 열심히 달릴 수 있겠죠. 드넓은 평야만큼이나 서로를 넉넉히 품어온 가족. 동생을 뒤로하고 도착한 곳은 오늘의 목적지인 할아버지 밭입니다. 경진아, 이게 왜 이거 왜 이렇게인지 알아? 이게 돼지 저 고라니 못 들어오게 하는 이게 전기줄이야. 이게 그게 닿으면 찌끄머니가 못 오게 그래서 이거 한 거야. 예. 이게 뭔지 알아 이거? 그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땅콩이야 땅콩. 이렇게 뿌리가 내리면서 여기 땅콩이 달렸어 여기. 이거 봐라 이거. 여기 있던 거 지금 이게 하나라도 놓칠세라 이것저것 설명하기에 바쁜 할아버지. 꽃이 피어서 데려가가지고 뿌리 속으로. 그 옛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수십 년 알아온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픈 손자들이 있기에 지금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자연 되는 게 좋은 거지 뭐. 이따금씩 데리고 나오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게 자연을 가르치려고. 꼭 공부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삶의 자연을 대해서 제일 그게 중요한 거지. 뽑는 거 좀 찍어봐. 저기다가 저 뽑아. 손으로 뽑으라고요? 손으로 뽑는 그냥 돼. 중학생이 되고 한동안 뜸해졌던 증손자들이 오늘은 오랜만에 장갑을 끼고 호미를 들었습니다. 얘는 또. 엉거주춤한 동작이나마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혀옵니다. 근데 이렇게 와보니까 어때요? 이런 거 하면 좋죠.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조금이라도 할아버지의 뜻이 통한 걸까요? 처음과는 달리 직접 뒷정리를 하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아이들. 개학과 함께 또다시 바빠질 테지만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오늘의 땀방울을 기억할 텐데요. 함께 느끼는 소소한 만족감 속에 작은 행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족입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니? 네, 별로 안 힘들었어요. 별로 안 힘들었어? 네. 거기 공기가 얼마나 좋으냐. 공기도 좋은 공기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따금씩 밭에 이렇게 늘 종종 와야 돼. 그래 모든 걸 다 보고 배워. 네. 뭐 애들도 다 보고 배우겠지. 다 보고 배울 거야.